오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60만 개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직접 수령하는 물량이다.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진단키트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번 미국 수출로 주가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이제 K 진단키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얻고자 하는데 그중에 또 큰손 미국이 또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원 차장과 함께 진단키트주 이야기 또 오늘 새로 나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시젠도 방문하고 진단키트 회사들 방문하면서 잘해달라 격려를 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좀 크게 올랐다가 잠잠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로 운송이 된다고 하는 이 진단키트 어떤 뉴스인가요? 어제 사실 저녁에 나왔던 뉴스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그 사전 승인, 그 사전 긴급 승인을 받은 국내업체 3곳 중에서 두 곳에서 생산한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수출했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고, 이 내용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때 요청했던 사항이 그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진단키트는 그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으로 이제 조달이 되고, 그리고 이번 물량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 주 정부로 향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뭐 60만 건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사실 양측 협의에 따라서 물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맞아요. 이제 그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최대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이 이제 미 정부에 인계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60만 건이라는 얘기 나왔고, 뭐 75만 건이라는 얘기도 다른 뉴스에는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에 한번 그 LA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공급된 거 있었지만은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물량을 대량 발주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도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2개 업체 말고 다른 한 곳은 이제 미국 내 그 유통 물량을 통해서 따로 이제 운반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이거 3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뭐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 네.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밝혀지진 않았고, 이 2곳도 아직은 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제 그 사망자 수가 이제 뭐 2만 명이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그 뉴욕 주지사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막 워낙 지금 발생자 지금 전 세계 좀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 물량을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들은 추가 뉴스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어떤 기업인지 추정하는 뉴스들 그리고 찌라시들이 소위 돌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기업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진단키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사전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을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시젠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솔젠트가 있으니까 솔젠트 관련돼서는 뭐 수젠텍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코젠 바이오텍, 미국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이제 사전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인데, 미코바이오메드를 본다면 또 미코를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관련 기업부터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좀 이게 그 종목들이 이게 뉴스에 좀 팔아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종목들은 계속 차익실을 하고 있고, 시즌을 비롯해서 개인들이 여기 굉장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정점을 찍고 주가 빠지는 모습이라서 이게 다시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뭐 시즌이라든가 뭐 EDC 이런 종목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다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종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붐이 3월 달에 이미 크게 불고 지금은 좀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 진단키트 수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최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윗골을 단 이유가 무엇일지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고, 네. 3월 27일이 시즌이 딱 시세가 꺾인 날이고요. 다른 종목들이 3월 31일 기점으로 이제 시세 꺾이면서 지금 조정세에 있는데, 3월 달에 가장 개인들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보면은 시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유일하게, 그리고 그 수익률이 이제 100% 정도 나왔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젠에서 수익을 좀 많이 만회를 한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너무 지금 추격 매수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좀 문의를 하다 보면은 종목도 상담만도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물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런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젠, EDGC, 수젠텍, 뭐 랩지노빅스 뭐 이런 종목들 오늘 갭상승이 나왔어요. 아침에 그 갭상승 나왔다가 외국인들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쭉 매도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 수급 장정치 보면은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 그 진단키트 관련 쪽 매도의 상이 쫙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거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했고 일부 종목 쪽은 아직 상승에 있지만은 지금 시젠이라든가 수젠텍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태라서 저는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끊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식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단키트를 보기보다 치료제, 백신제 쪽을 가야 되는지 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부강약품은 코로나19 임상 이상 식약처의 첫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진단키트주를 버리고 백신주, 치료제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지금 또 오늘 또 움직였으니까 네. 부강약품, 뭐 일양약품도 장중에 마이너스였는데 상승 전환을 했었고 네. 어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봐야 될 것이고요. 굳이 한다면? 네, 굳이 한다면 그쪽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이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급등 나왔으면 또 그런 눌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요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미리 예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상을 해야 안 되고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 그쪽으로 너무 보기보다도 지금 뉴욕이라든 유럽도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그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될 시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전기차 종목들도 어저께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어제 하락부를 만회하고도 또 남을 정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오늘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들 수급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섣불리 지금 저는 지금 뭘 안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런 종목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하방 베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인버스 종목도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단키트라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추격은 금물. 지금 잘 눌렸을 때는 단기 매매는 가능.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진단키트주의 최선우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우주를 묻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최선호주는 일단 시즌입니다. 일단 시즌이요? 시즌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단키트 관련 실적이 일회성이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이게 다소 일회성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매출이 발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 일회성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추세는 이제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한데 시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더라도 원래 실적 좋은 회사고요. 워낙 지금 고객사도 1,200개가 넘어서 네트워크도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제 같은 종목은 좀 생각보다 좀 주가가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저점을 한번 노려볼 필요 있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제는 7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한번 노려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기보단 기다려보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살짝 눈을 빼야 될 때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최선우주는 있다.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시장에서요 많은 테마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동안 목맸던 코로나 진단키트나 코로나 관련주들도 테마가 있었고 이제 정시 테마주도 한번 뛰어오르고 오늘은 또 남북 경협주가 뛰어올랐어요. 이런 테마주들의 순환 속에 다음 타자는 무엇이 될지 혹시 이창호 선생님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엔터주 좀 보고 있고요. 엔터주요? 네, 콘텐츠주들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금요일부터 사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급등 나오고 나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를 좀 생각해 보면 한중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중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진 방한 때 분명히 뭔가 선물을 들고 온다고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가
해제 기대감이 있는 엔터주라든가 엔터 콘텐츠주라든가 화장품주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터 콘텐츠 중에서는 이달 17일에 이제 그 더킹 방영 예정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SBS 정도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보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부지 좀 주춤할 수 있는데 그 손세정제 매출이 지금 거의 10배 정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 건강과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손세정 매출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실적을 좀 커버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그쪽에서요. 네. 손세정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쪽 두 종목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수급도 실제로 LG생활 건강,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하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도 다 보시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그 5월 달에 그 미국 아마케 온라인으로 있잖아요. 네. 거기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은 다시 오늘 좀 눌림목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은 그 파맵신, 알테오젠, 제넥신, 녹십자 가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한 새로운 소식 그리고 그 다음에 테마 주도주는 누가 될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이창원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